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외도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19년도 지방지 지적측량화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회 정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30회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0문항 중에 법과 관련된 문제가 18문제가 나왔어요. 규정, 결과적으로 쉬웠다라는 소리는 규정 문제가 한 17개, 18개 정도, 17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 뭐 계산 문제 한두 개 정도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험에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뭐 95점 이상은 충분히 맞았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전산학개론에서 지적측량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전산학개론에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뭐 무인항공기라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제 당황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하나가 어렵고 하나가 쉬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예전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자, 2019년도 지방직 기출문제예요. 자, 1번 문제를 딱 보시면 1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냐? 측량 기준점에 대한 거. 이 측량 기준점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고요. 기준점에 대한 그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한 2, 3년 전에 한 4년 정도 됐나요? 예전에 한번 어떤 기준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주 측지 기준점이 한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에 보시면 전 세계 초장거리 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그 기준점이 바로 무엇이다? 우주 측지 기준점이더라 이겁니다. 우주 측지 기준점. 이거를 이제 틀리신 분들은 4번에 보시면 수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수로 기준점이 있는데 이 수로 기준점을 써서 틀리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이 수로 기준점에 대한 문제를 잘 다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풀어보신 분들은 뭐 4번도 맞다라고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즉 수로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수로 측량 기준점, 기본 수준점, 해안선 기준점. 이 세 개를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수로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에 위성 기준점에 대한 정의를 잘못 설명해 놨죠.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역시 2번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죠. 어떤 게 나왔냐면은 요 세계 측지계. 세계 측지계의 요건.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지구 자전축하고 일치하는 것은 장축이에요, 단축이에요? 단축이죠. 이 단축은 지구의 자전축하고 무엇 해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세계 측지 요건에서 A하고 무엇이 주어져? A하고 F가 주어지는 거죠. 공사시험에서 이 A를 물어봤던 문제가 한번 또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F는 우리가 298.257분의 1인데 A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회전타원체 장축은 지구 자전축과 일치한다. 장축이 아니라 뭐야? 단축이더라 이겁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 3번은 이 내용이죠.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쓰면 삼각, 그 다음에 보조, 도근, 그 다음에 세부 해가지고 점간의 길이 10km, 10km, 5km, 2km, 1km 이렇게 돼서 관측 시간은 여기는 몇 분이에요? 60분, 30분, 10분, 여기는 몇 분이다? 5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에포크, 데이터 취득 간격은 이 두 개가 몇 초? 두 개가 30초고 두 개가 몇 초다? 15초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지적 삼각점 측량. 요거는 전부 다 어떤 측량이 GNSS에 의한 지적 측량에서
정지 측량의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취득 간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가 되는 거야? 30초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요 4번은 이제 실수해서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4번. 4번은 뭐냐면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해서 면적을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 공차를 구하는 거죠. 공차. 자, 공식 어떻게 돼요? A 이꼴 0.02 얼마? 3이죠. 3의 제곱에 M 루트 무엇이다? M 루트 F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축척이 얼마로 주어졌나요? 축척이 1200으로 주어졌네요. 1200으로 주어졌고 F가 얼마로 주냐면 두 개를. 이 F는 이제 두 개 평균 면적이잖아요. 이 평균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냐면은 400으로 주어졌습니다.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400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400을 루트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0이 나오는 거죠. 2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여기서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은 왜 틀렸어요? 루트 400은 20인 거잖아.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겁니다. 계산 문제로 이제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23을 제곱하기면 얼마? 529가 나오거든요. 529. 계산에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산출 그 식을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로서 출제가 된 겁니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이제 평면 직각 좌표. 이 평면 직각 좌표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것이 이제 쉽게 답을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산 수치가 x축에다 얼마예요? x축에다 60만이고 y축에 얼마다? y축에 20만이 되는 거죠. x축에 60만, y축에 20만. 근데 문제에서 3번에 보시면 종축에 50만과 횡축에 20만을 적용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남북을 무슨 축으로 본다? x축으로 보고 동서를 무슨 축으로 본다? 이것을 y축으로 보는 거죠. 남북축을 x축, 동서축을 y축으로 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원점에는 총 4개가 있죠.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있고 3번에 보시면 종축에 60만을 더하고 횡축에 20만을 더하는 원칙은 그래. 다만 세개 측지계를 사용하지 않는 지적이라고 나오면 50만, 20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의 투영법은 TM 투영법이고 가상의 원집이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지적 도근점 측량. 요 지적 도근점 측량에서의 무엇을 구하는 문제예요? 도근점 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것이다. 연결오차. 자, 연결오차를 구하는 방식은 자, 연결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해가지고 어떻게 구해요? 종선오차의 무엇? 제곱에다가 플러스 횡선오차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이겁니다. 종선오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합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뭐 X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무엇이다? XB 요와 같은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횡선오차 같은 게 어떻게 구해요? Y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델타 Y에다가 마이너스 YB를 하게 되면 이제 횡선오차가 나오는데 이러한 연결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선차라든지 횡선차를 무엇해야 돼요?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도근점 측량을 어떻게 했다? 배가법에 의해서 했더라 이겁니다. 배가법. 배가법을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방위각법이 있죠. 배가법하고 방위각법이 있는데 이제 차이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배가법과 방위각법이 있는데 이 배가법은 거리의 정밀도보다 각의 정밀도가 클 경우에 거리의 정밀도보다 각의 정밀도가 클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위각법은 거리의 정밀도하고 각의 정밀도가 어떤 경우에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배가법의 경우에는 무슨 법칙이에요?
트랜시 법칙이죠. 트랜시 법칙에 의해서 종선차하고 횡선차를, 종선오차하고 횡선오차를 이제 보정하도록 되어 있고, 방해가법은 무슨 법칙이다?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트랜시 법칙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델타 X하고 델타 Y하고 델타 X, 델타 Y에 무엇한다? 비례 배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배부할 때. 그 종선차에 비례 배부하든지 횡선차에 비례 배부하는 것이고, 이와 반면에 방해가법은 거리의 측선장에 무엇한다? 비례해서 종선오차하고 횡선오차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연결오차의 배분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종선차, 횡선차,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무엇한다? 비례 배부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다 이겁니다. 2번. 그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공식이. 비례 배부니까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항상 밑에는 큰 동그라미라고 그랬잖아. 큰 동그라미라고 하는 시그마 무엇이다? 델타 X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절대값의 합이 되는 거죠. 절대값의 합이 되는 것이고, 종선 오차. 오차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딱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횡선은 y 넣으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거리에 비례하는 거니까 L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무엇이다? 시그마 L, 그 다음에 fx, 여기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7번. 문제를 이제 어떤 분이 출제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문제를 봤을 때는 비슷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지금 6번이 연결오차 문제인데, 7번도 연결오차 문제잖아. 그죠? 7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은데 선별을 좀 했을 때 조금 좀 선별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문제 자체가. 자, 7번 보시면 연결오차를 배부하는, 연결오차를 계산하는데 공차. 자, 1등 도선이 있고, 7번 문제 1등 도선이 있고, 몇 등 도선이 있다? 2등 도선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몇 등 도선이라고 주었어요? 1등 도선이라고 주었습니다. 1등 도선. 자, 1등 도선에서의 연결오차 공차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얼마? 100분의 1의 루트 무엇? n, m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것은 뭐야? 요 m이죠. m. 자, 축척이 지금 축척이 500으로 주어졌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찌됐든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이면 주어지지 않아도 얼마야? 무조건 500으로 넣는 거죠. 500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N은 전체 길이를 얼마로 나눈다? 100으로 나눕니다. 그 전체 길이가 900m니까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9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호. 루트 3이죠. 루트 9니까 3이죠. 3호 15. 얘는 15가 나오겠네. 15cm. 15cm. 15c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몇 번이에요? 이제 1번이다 이겁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8번. 자, 2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측량기기. 이 측량기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 5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능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이것을 무엇 할 수 있어요? 대행시킬 수 있죠. 대행시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성능검사 대행자에게. 성능검사 대행자로.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능검사 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대행하기 위해서는 무엇 한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2번. 보통 여기서 성능검사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이제 그 측량업자는 이제 측량업자가 이제 성능검사를 받는데, 그럼 만약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공사는 성능검사 대행자에게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구비를 해가지고 성능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자, 5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능검사를 받는데 누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더라 이겁니다. 4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풀다 보면 이 문제 어렵진 않은데 공부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에서 기선 해석과 관련된 거.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기선 해석에서 우리가 정밀 궤도력을 사용할 것이냐, 정밀 궤도력을 사용할 것이냐, 방송 궤도력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50km를 무엇할 때 50km를 초과할 때는 무엇을 쓴다? 정밀 궤도력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50km 초과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역시 이 10번 문제도 기존에 기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나왔었죠. EDM의 오차인데, EDM의 오차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토탈 스테이션의 오차로 이제 바꿔서 내는 거죠. 토탈 스테이션 오차로 바꿔서 놨는데, 서울시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크게. EDM의 오차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하더라, 두 개로. 하나는 거리에 무엇하는 거. 이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 그 다음에 거리에 무엇하는 거? 반비례한 오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비례한 오차는 EDM에 의해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라 했죠. 2분의 1에다가 n 람다에다가 플러스 무엇이다? 요 p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비례하는 것은 요 파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파장하고. 람다는 f분의 무엇이다? f분의 v죠. v는 다시 n분의 무엇이다? v0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예요. F, V, N. F가 바로 뭐다? 주파수. 즉 광변조 주파수 오차. 거리에 비례하는. 왜 이게 거리에 비례하는 거냐면은 거리가 멀수록 이 파장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람다가 틀려지면 거리에 비례해서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N은 뭐다? 굴절률 오차. 굴절률 오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광속도죠. 광속도 오차. 그래서 쉽게 어떻게 배우시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수업할 때도 알려드렸듯이 기억이다라고 해놨죠. 기억.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근데 거리의 반비라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리의 반비라는 것은 위상차, 관측오차. 위상차, 관측오차라든지 그 다음에 0.5차, 0.5차,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무엇이다? 95차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경위의 측량이죠. 경위의 측량에 의해서 세부 측량했을 때 무엇이다? 기준을 묻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축척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축척은 동일한 축척으로 해야 되겠죠. 축척은 동일한 축척으로 해야 될 것이고 2번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했을 때는 몇 cm 단위로? 1cm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축척이 얼마? 500이다. 3번은 일단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요. 경기가 이렇게 곡선일 때 직선에 가깝도록 하자. 이때 중앙정고는 얼마? 5 내지 얼마? 5 내지 10cm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3번. 500분의 1인데 여기서 농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농지는 제외. 농지는 얼마 그러면 1000분의 1. 왜 농지는 500이 아니라 1000이다? 크니까. 넓으니까. 필지 단위의 넓이가 필지 단위의 어떤 그 토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500분의 1을 가지고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농지는 1000분의 1로 하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서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2번. 자, 12번 문제는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네요. 여러 개를 이제 섞어서 낸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나, 근데 여러 개를 묶어놨지만,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거 하나지만, 그 다음에, 측량기관하고 검사기관을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거 2개,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놨는데, 일단은 정답이 눈에 딱 보이는 게 몇 번이 눈에 들어와요? 2번이 틀렸다는 거를 눈에 싹 들어오죠. 왜? 측량기간. 측량기간은 며칠로 하며,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이에 검사기간은 며칠로 한다? 검사기간은 4일로 하자. 이겁니다. 4일로 하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이제 1번쯤은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삼각이 있고, 지적 삼각이 있고, 보조가 있고, 도군이 있으면, 등본이라든지 열람. 등본 열람은 이 보조하고 도구는 누구한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삼각은 시도지사 또는 누구?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은 요지문이잖아요. 1번 요지문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우리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든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이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5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는데 이렇게 지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무엇해서 포함해서 3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뭐냐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의 법률에서 어떤 위원회들이 의결을 할 때는요. 개의라든지 의결할 때는 일단 과반수,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만 개의가 되고요. 또한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되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2번. 너무나 이제 쉬운 부분에서 답이 나왔죠. 여러 개를 섞어서 이제 냈는데 결국은 굉장히 좀 쉽게 문제가 이제 출제됐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발갖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10초 안에 푸는 거를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요각이 지금 몇 도? 120 몇 도? 125도. 그 다음에 이 각이 몇 도? 거꾸로 됐네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이와 같은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요각이 몇 도냐면은 135도. 135도가 되고 이 각이 몇 도다? 130도예요. 이때 요각이 몇 도예요? 요각이 120 몇 도다? 5도다 이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얘는 좌측각이죠. 좌측각이고 얘는 무슨 각이야? 우측각이야. 우측각은 마이너스고 좌측각은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지워지면서 5가 남죠. 이거 더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방의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130도가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풀 수가 있죠. 그럼 130도면 방위는 몇 도가 돼요? 요게 몇 도가 되는 거야? 50도가 되는 거죠. S 어디에? S2에 50도가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방위각은 이렇게 풀면 돼. 125도에다가 플러스 얼마, 135도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30도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130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위각이 130도면 몇 상한? 2상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다? 130도라는 거죠. 그럼 요각은 몇 도가 돼? 50도야. 그럼 방위는 여기 S2. S2 몇 도가 된다? 요 S2에 50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14번.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에 대한 요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의 어떤 관측 및 계산에 대한 건데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적상과 보조점 측량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냐면 위성 측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 할 수 있어요? 경위로도 할 수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어? 전파 또는 광파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승인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측량 방법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전파 또는 2번 왜 틀렸어요? 전파 광파도 할 수 있지만 위성 측량도 할 수 있잖아. 2번도 틀렸고. 3번 자, 요게 이제 관측이죠. 관측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계산은 어떻게 될까? 계산. 지적상과 보조 중에서 계산은 2개. 교회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다각망 도선법. 교회법과 다각망 도선법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 그리고 이렇게 교회법을 할 때는 이게 교회법이에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교회법인데 요게 소구점 P죠. 소구점 P의 좌표를 구할 때는 하나, 둘, 세 점을 이용을 해서 소구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향, 두 방향, 이렇게 세 방향, 3방향 교회에 의하는 것이 3방향 교회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물론 부득이 할 때는 몇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부득이 할 때는 2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옳은 거죠. 3번. 그 다음 15번 15번 앞에 지웠는데요. 15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요거 삼각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삼각, 보조, 도근, 세부, 10km, 5km, 2km, 1km, 60분, 30분, 10분, 5분, 30초, 그 다음 몇 초? 15초. 그 4번에 보시면은요. 도근점 측량이면 몇 분이에요? 10분이야, 10분. 10분이고 취득 간격은 15초가 아니라 20초가 아니라 몇 초야? 15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번에 지방제 문제는 뽑을 때 너무 관련된 문제가 유사한 문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1번은 맞죠. 이주파 관측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전리층을 보정하기 위해서. 기선 해석은 단위는 메다고요. 셋째 자리까지 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동 측량. 정지 측량에서는 위성의 개수가 4개고 이동 측량은 몇 개다? 5개. 그 정답은 4번.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쪽 부분에서. 그 다음 16번. 계산 문제네요. 기선 고도비를 구하시오. 기선 고도비. 문제상에서 여기서 정답이 있어. 기선과 고도의 비. 즉 기선과 고도의 비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H는 어떻게 구해요? H는 MF로 풀고 B는 어떻게 푼다? MA에 1-100분의 P로 풀죠. 그러니까 M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 F분의 어떻게 돼? F분의 A에 1-100분의 얼마다? 100분의 P로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M 필요 없고 F가 얼마? 0.1. A가 얼마? 0.2. 종중복도 얼마? 종중복도 70%. 70%. 그 0.3이죠. 0.3. 그러면은 0.1분의 0.2 곱하기 여기 0.3이니까 0.6이네 0.6. 기선고도비는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17번. 자, 17번 문제는 이제 제조사 측량이에요. 지적 제조사 측량을 하는데 경계점 같은 경우는 무엇에 의할 수 있다? 토탈 스테이션에 의해서 경계점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은이죠. 자, 토탈을 갔을 때는 방사법하고 뭐야? 이 방사법하고 도선법, 방사법 및 무엇이다? 도선법이에요. 교회법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1번은. 이게 1번 지문이 이래서 틀린 거고 1번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뭐가 틀렸냐면은 수평의 가측은 1대의 방향관측법이나 1대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에 따른다. 이거 맞네요. 요게 1대의 1대회가 아니라 2대회죠. 2대회.
이대외 방향관측법하고 이대외 방향관측법이나 아니면은 이배각법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요게 1대외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수평거리는 1mm 단위로 5회 측정한다. 1mm 단위로 5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mm 단위로 5회 측정한다. 정답 2번이네요. 이게 1대회가 아니라 2대회가 아니라 몇 대회? 1대회죠. 1대회. 이거 잘못 봤네요. 1대회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이고 2배각에 의하는 겁니다. 그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은 왜 틀렸냐면은 세부 측량이잖아. 세부 측량이니까 점간의 길이를 몇 번 관측하는 거야? 점간의 길이를 몇 번 관측한다? 이 2번 관측하는 거죠. 2번. 5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측정, 2회를 관측하도록 되어 있고 4번에 보시면 기지점과 경계점 및 기지점과 보루점 거리는 300m. 이거 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도근점 측량의 거리를 생각하랬죠. 50에서 300m. 300m 이내로 한다 이겁니다. 300m 이내로 한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2번. 그 다음에 18번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자, 제조사 특별법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뭐 이거는 뭐 숫자만 알고 있으면 뭐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 제조사 특별법.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제조사 특별법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쭉 보시면은 여러 개를 섞어놨는데요. 여기서는 요겁니다.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의 지정인데 이 사업지구 지정은 누가 할까요? 사업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더라 이겁니다. 시도지사가 하고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소관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받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5분의 3이라고 써 있죠. 5분의 3이라고 써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지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응? 5분의 3이 아니라 얼마야? 4분의 3이더라 이겁니다. 2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사업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어디에 의결을 거쳐야 돼? 시도 지적제조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게 몇 번 지문? 1번 지문. 그 다음에 2번은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이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30일간 공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제주도 특별법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워낙 쉬운 부분에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워낙 좀 더 이렇게 좀 더 섞었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워낙 쉬운 부분 4분의 3이라는 이 숫자가 5분의 3 지적에서 5분의 3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이제 지적 측량 의뢰와 관련된 것인데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우리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그 수행자가 이제 의뢰를 받았으면 무엇을 작성을 해야 돼요? 나왔던 문제예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데 그럼 이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일단 측량 일자 들어갈 것이고요. 측량 일자 들어갈 것이고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기간 들어가줘야죠. 측량 기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준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에 대한 문제더라 이겁니다. 확정 측량.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확정 측량 검사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하고 그 이하일 때는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만제곱미터 시군은 만이고 군이 3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누가 검사한다? 지적소관청이. 경계점이니까 10cm 맞죠? 경계점이면 10cm. 삼각점은 몇 cm? 20cm. 보조는 몇 cm? 25cm. 25cm. 이렇게 해서 도근점은 몇 cm일까요? 15cm죠, 도근점은. 20cm, 25cm. 경계점은 몇 cm다? 10cm. 그 다음, 3번이 눈에 딱 틀렸네. 왜냐면은, 우리가 단위를 사용하던, 단일 기준국 실시간 이동 측량을 하던, 다중 기준국 실시간 이동 측량을 하던, 얘네들은 전부 다 몇 회 관측하는 거야? 2회 관측하는 거죠. 3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몇 회 관측한다? 2회를 관측하더라. 2회를 관측한다. 그 다음에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세개 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4번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부는 세개 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만 종전 토지 관련 사항은 지역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방직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에 있는 그걸 맨 앞 페이지로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을 쭉 보시면 이번에는 총론에서 뭐 기준점에 대한 거, 의뢰와 관련된 거, 적부심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좌표계, 직각좌표에 대한 거, 성능검사에 대한 거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나머지 이제 측지학하고 오차론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간혹가다 우리 한 번씩 나왔던 수준 측량이라든지 지형 측량에서 역시 이제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크게 이렇게 난이도를 높게 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뭐 기출문제라든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분이라면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뭐 100점도 나올 수 있을 만큼 2019년도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차분히 결과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지적측량학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